오늘은 시험 문제 출제 원리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에 앞서서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기출문제를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 영상을 먼저 봐주신 후에 연결되는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 교사를 얘기하기 앞서서 저는 직업에 대해서, 그것을 포함한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이 영상에서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좀 상징적으로 어떤 회사에 우리는 소속이 되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맥락을 항상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 회사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 A로 뽑히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A가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1차와 우리가 2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그 회사의 이득이 우리가 공립유치원은 사익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의 교육, 유아를 잘 성장시키는 게 최대의 이득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유치원 교사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직업에 존재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인지하고 그 구조를 인지한 다음에 우리가 그 인지된 구조를 전이를 시키면 되거든요. 이 직업 중 하나인 교사에. 그래서 먼저 직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어떠한 상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직무의 범주가 존재해요.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그 책임, 권리, 윤리가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게요. 직업을 가진 자 중에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식당 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식당 주인의 상대는 누구예요? 손님이겠죠. 무엇을 하러 온 손님일까요? 밥을 먹으러 온, 무언가 그 음식을 먹으러 온 손님이겠죠. 그래서 이 식당 사장은 무엇을 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항상 파악합니다. 손님의 반응을 파악하죠.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 리뷰라는 거 쓰거나 그런 거 쓰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진상 손님이나 무논리와 같은 그런 손님의 그런 요구를 다 들어줘라,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건 이 직무의 범주 뭐예요? 맛있게 하는 거, 청결하게 하는 거, 우리가 상식적인 맥락 속에서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리뷰를 통해서 손님들이 어떤 반응이 공통되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뭔가 너무 짜다, 이런 게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지나치게 짜다, 너무 짜서 물을 많이 마셨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런 리뷰를 보고 이 사람들 입맛이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는 식당 주인보다는 왜 모두가 자꾸 짜다고 하지? 이게 정말 짠 걸까? 라고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현재 무슨 상황인지를 인지하고 어떤 노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노력? 그 음식을 연구를 한다거나 그런 거 해보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상대 누구예요? 손님들, 대부분의 손님들의 대중적인 입맛 혹은 우리 가게를 오는 손님들이 원하는 입맛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결과 상대들은 만족을 하게 되고 점차 어떻게 돼요? 그 가게의 음식을 계속 사 먹게 돼서 최대의 회사의 이득은 뭐다? 이 회사라는 주인, 이 회사, 이 업장의 이득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손님이 많이 와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 뭔가 돈을 버는 거,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건데 음식이 맛있어야 돈을 버니까 음식의 맛이 뭔가 안 좋아요 라고 뭔가 다수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떤 인지를 하고 뭐가 문제가 됐나 노력을 해서 그 결과를 얻는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거 계속 부수적으로 좀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는데 진상 손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좀 비판을 한다거나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 안에서만 말하는 노력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맞출 수는 없으나 어떤 나의 업장의 이윤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손님들에게 나타난다면 그걸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능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었죠. 그래서 식당 주인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보다는 포장을 더 멋있게 하려고 애를 쓴다거나 그 음식점, 식당의 본질인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게 본질적으로 그게 되지 않으면 어때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노력을 뭐 해야 돼요? 일단은 음식이 맛있는 게 포인트겠죠. 그게
엄청 맛있는 뭐 미슐랭 막 이런 정도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느 수준, 일정 수준의 음식의 맛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럼 상대 누구예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이렇게 오고 그게 지속되면 업장은 돈을 벌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식당의 얘기만이 아니죠. 모든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회사, 모든 돈을 버는 어떤 공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식당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그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강영우 훈련사님의 개는 훌륭하다에서 나오는 훈련사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상황을 파악하죠? 개는 훌륭하다를 보면 개와 주인 요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관찰을 합니다. 상대를 관찰해요. 훈련사는 누굴 상대해요? 사실 개를 상대하지만 개는 훌륭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주인의 대부분 문제가 있을 때가 많으니까 개는 훌륭하니 주인을 좀 고쳐서 개를 더 잘 훈련시키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목적이죠. 훈련사의 목적. 훈련사의 상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겠죠. 그래서 이 주인을 훈련시켜서 개를 훈련하도록 지원해 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개가 행복하게 사는 거죠. 개가 훈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목적은 개의 행복이죠. 사실 개의 행복과 주인의 행복과 그렇다는 건 뭐예요? 개와 주인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적절한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직업을 가진 자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들은 이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노력하고 결과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게 일반인이랑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와 일반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의사라고 해볼게요. 수의사. 일반인 전혀 개, 고양이, 뭐 소, 뭐 등등등 수달 뭐 이런 동물들은 좋아하나 그거에 대한 전문성은 없는 일반인도 있겠죠. 그럼 뭐예요? 어떠한 상대, 자 동물이겠죠. 동물과 주인일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물이라고 해볼게요. 이 동물을 수의사가 어떤 동물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일반인이 이 동물을 파악하는 거 눈 자체가 다르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의 전조증상, 무언가의 진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지각되는 그 눈의 시야가 더 넓어야 된다는 거고 좀 더 이 수의사는 그것과 관련된 동물의 질병과 관련된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게 우리는 전문가이잖아요. 그게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인 거죠. 수의사는 동물을 일반인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동물의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본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제일 유명한 백종원 대표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골목식당 이런 거를 보면은 어때요? 상대는 누구예요? 사장님들이에요. 사장님들, 자영업을 하는 그 요리, 음식을 파는 자영업 사장님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봐요. 뭘 봐요? 업장을 운영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뭐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피드백해줘요. 그런 다음에 결과를 계속 확인하는 거겠죠. 이랬을 때 백종원 대표가 유명한 이유는 뭐예요? 일반인보다 뭔가를 더 잘 보니까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 거죠. 뭐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눈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무언가 통찰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결과 상대, 이 사장님은 그 식당을 운영하는 실력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전문가는 이런 노력을 잘하고요. 이런 결과를 야기하게 되고 그 목적에 맞는 최대의 이득을 얻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교사도 한번 볼까요? 교사예요. 교사는 상대가 누구죠? 기본적으로 유아입니다. 일반인보다 교사가 뭘 더 잘 봐요. 유아들의 디테일한 무언가를 더 잘 봅니다. 유아라고 좀 표현하려면 우리가
어렵다고 하니까 학습자인 유아라고 할게요. 이렇게를 분류를 다시 하겠습니다. 교사는 학습자를 잘 파악해요. 누구보다? 일반인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일반인보다 더 전문성이 높다는 거죠.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그냥 놀고 있는 행동도 교사의 눈으로는 지금 어떤 놀이를 하고 있네? 뭐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캐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전문성이 높을수록 어때요? 유아의 어떠한 모습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평가하고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높아진다는 의미이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사가 이 학습자가 성장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학습자가 성장해 간다라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메커니즘이 어떻게 반영이 된다? 교사에도 반영이 된다. 요것은 사실 우리가 그냥 직업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거 하죠. 예를 들어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해도 현재 상황 파악, 내 종합 건강검진 하고요. 그 다음 어떤 부족한 부분 노력하고요. 그래서 건강이 더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죠. 그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된다. 이것은 모든 과정 속에 다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이 유치원 교사의 현장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여기 안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교육과정 중에 2023학년도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서 그 폴더 안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서 교사가 그림자 놀이를 통해서 유아들이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그림자 개념. 그렇다는 건 유아들이 발견하기를 기대한대요. 무엇을 통해? 그림자 놀이를 통해. 그러면 발견하게 된 건 뭔가 좋은 거겠죠. 유아들한테 좋은 거예요. 좋은 결과를 야기시키는 건데 그러면 그림자 놀이를 통해 이 노력 중에 하나로 그림자 놀이를 뭔가를 같이 하나 봐요. 그게 뭐예요? B에서 나타나고 그 노력을 통해서 유아들이 뭔가 얻었으면 좋겠어. 긍정적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무엇을? 그림자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냐를 생각할 수 있냐면 그림자 개념은 뭔가 자연 현상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자연 현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사 예자 중에 뭐 자라고 한다면 신부터 자까지 우리가 유아들이 어떤 배우면 좋을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 개념을 물어본 거지만 뭐예요? 유아들이 이런 거 배웠으면 좋겠어잖아요. 그럼 그림자 개념 말고도 여기에 포함된 모든 유아들이 배웠으면 하는 신의사 예자 중에 있는 교과 개념은 다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여기에서 출제 가능성으로 보여준 것은 이것들도 나올 수 있다. 유아들이 무언가 배우게 되는 걸 나는 자연탐구에서만 말하지 않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모두 유아들이 뭘 배우고 있는지 혹은 뭘 배우게 되었는지 혹은 뭘 배우길 기대하는지 교사가 무엇을 교육적 의도로서 어떤 교과 개념을 기대하면서 이 그림자 놀이를 실천했는지를 쓰는 문제는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22학년도 문제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 부분 한번 해볼게요. 1번만 해볼 겁니다. 가의 A에서 기역과 니은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의 특성을 쓰고 자 A가 이거였어요. A가 유아들이 어떤 작품을 만든 게 있어요. 작품을 만든 게 있는데 가의 A에서 이게 A에서 기역과 니은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의 특성. 그러면 어떤 자료라는 것은 교사가 유아한테 주는 거겠죠. 이 자료, 유아들이 이렇게 현재 어떤 걸 만들었어요? 기역과 니은이라는 무언가 작품을 만든 거예요. A에는 그게 나오나 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교사가 어떤 노력을 한다? 유아들이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로 자료를 제공해 주겠죠. 그 자료에 특성을 쓰는 거래요. 요걸 쓰는 건가 봐요. 자료의 특성.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이 아이들이 결과로서 얻었으면 하는 거. 느꼈으면 하는 게 뭐예요? 길이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 할 수 있게 되는 맥락을 아이들이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무언가 자료를 줄 건데 그 자료의 특성을 너가 써봐 이거죠. 그러면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출제 가능성은 뭐가 있어요? 자료의 특성을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라는 건 신의사 예자 중에 우리가 자연탐구 속에서 그런 측정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러면 뭐예요? 이 자료의 특성은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놀잇감에도 엄청 많은 놀잇감이 있죠. 그 놀잇감의 특성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책, 이런 문학과 관련된 그림책의 특성 물어볼 수 있고요. 또 뭐도 있을까요? 이 동시에 뭐 특성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그 특성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특성에 관련 없는 거 빼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작년 시험에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어떠한 우리가 유아들이 생활하면서 쓰는 모든 자료의 특성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실물과 되게 유사하게 만든 B 놀잇감이 있고 실물과 좀 거리가 먼 A 놀잇감을 비교를 해서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것만이 갖고 있는 자료의 특성을 쓰시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냥 측정과 관련된 자료의 특성을 쓰라고 했을 때 그냥 이것만 문제의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포함될 수 있는 그 폴더, 자료라는 그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이 맥락까지도 계속 물어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건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인지를 하면은 내가 어디까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좀 감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럼 논술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현재 상황으로 유치원 교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만 했는데 사실 이걸 좀 확장시키자면 교사와 유아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부모, 보호자와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사가 교사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은요. 요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요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요렇게도 나오기도 하는데 유아에게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파악으로 나오는 뭔가 논술의 내용은 뭐가 나온다? 교사가 뭔가 잘못한 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유아가 뭔가 문제여서 교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뭔가 잘못해서 교사가 알려줘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고요. 교사와 부모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교사가 뭔가 인식이 좀 안 좋아서 자기가 교사 교육을 해야 되는 노력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사 간에 뭔가 갈등 상황이 있어서 노력, 개선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교사가 뭔가 협의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유치원과 관련해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걸 토대로 어떤 기대 효과 혹은 부정적 결과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실행 방안 좋은 게 나오면 결과가 긍정적인 게 나오겠죠. 요거를 한번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지우고 황교사의 교사 역할 수행에서의 어려움. 자, 이걸 보면 이것을 이렇게가 나와야 되죠. 이것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현재 상황 뭐예요? 황교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무슨 상황에서? 교사 역할 수행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논술이라는 것은 뭔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교사의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이 어려움이 뭔가 이 해결이 돼야 되는 그 결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황교사가 어려워한대요. 그럼 뭔가 노력하는 게 나오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민교사가 제안한 부모 집단 면담 시 민교사가 제안했대요. 무엇을? 부모 집단 면담을. 근데 제안했다는 건 누구한테 제안했을까요? 어려움이 있는 우리가 이것만 보고도 민교사는 황교사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교사에게 무엇을 제안했다? 부모 집단 면담을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황교사가 어려워하니까 민교사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걸 제안한 거예요. 그런 교사 측면의 이점에서 여기서 교사라고 얘기는 했지만 교사 측면. 그러면 이 결과는 누구예요? 지금 주체가 황교사의 어려움이었고 그래서 황교사 어려워하니까 민교사가 이걸 제안한 거고 그 결과 황교사에게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황교사에게 나타날 긍정적인 결과를 쓰는 게 이 이점을 쓰는 맥락이겠죠. 같은 맥락이죠.
요렇게가 이제 맥락이 잡혀야지만 이 논리 구조가 있어야지만 요게 이렇게 해결이 되고 교사 측면이라는 교사를 보고서도 어떻게 된다? 황이라고 써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 맥락 속에서는 이 교사라는 건 황교사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2022학년도 문제 여기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교사가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아의 놀이를 지원. 그러면 현재 놀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유아가 놀이를 하고 있을 거고요. 뭔가 문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요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사가 뭔가 지원을 해주겠죠. 지원을 해주는 건 문제 상황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거나 유아들이 선생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요구를 해서 뭔가 교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뭐다? 시간 측면, 공간 측면, 자료 측면, 활동 유형 측면으로 이렇게 나눠서 교사가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현재 상황과 관련 지어서 이 정반대의 노력을 하겠죠. 뭔가 문제 상황이나 요구 사항에 따른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해서 그걸 통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겠죠. 요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이게 요렇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논술은 요거에서 모두 잘 풀린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 파악에 부정적인 건 뭐예요? 어려움. 주로 교사의 어려움 많이 나오고요. 문제점, 뭐 잘못한 점 이런 거 다 현재 상황 파악이죠. 그리고 뭐예요? 그냥 현재 어떤 뭐 유아들의 흥미, 뭐 이런 거 관심사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부정적인 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런 걸 토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이런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어떠한 노력할 수 있는 실행 방안, 해결 방안, 개선 방안, 대처 방안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무언가를 물어보는 거겠죠. 이 맥락을 알면 선생님들께서 훨씬 공부하기가 수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논술과 교육과정이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은 맥락인 거예요. 같은 맥락. 그래서 요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그 아이패드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뒷부분에 조금 화면을 실제로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그 구조를 한 번 더 요약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뒷부분 영상을 들어보시면서 마무리로 정리를 해보시고 그러면서 기출문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 인지하시고 무엇을 해야 된다? 맵을 만들어야 돼요. 머릿속에. 무엇을 종이를 가져가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 종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머릿속 맵을 가져가야 됩니다. 머릿속에 어떤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 그 맥락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뒤에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학급입니다. 학급이고요. 여긴 교사고 여긴 유아들입니다. 그래서 유아가 물리적으로 2명 있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재 상황이 있을 거고요. 항상 교사는 보고 있을 거고요. 유아들을 보고 있고 현재 상황을 파악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텐데 그게 긍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긍정적이다고 우리가 완전히 완벽한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자기들의 수준 속에서 괜찮은데 좀 더 내가 보완을 해주면 더 성장하겠구나 라는 느낌의 긍정성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다. 그런 모습을 교사가 관찰을 할 거다. 부정적인 것을 예를 들어보면 뭐 갈등이 생긴다거나 뭐 친구를 때린다거나 뭐 나쁜 말을 한다거나 등등등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노력을 하겠죠.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는 교사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기본적으로 노력을 긍정적으로 하면 결과가 좋은 신호가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교사가 좋은 내면을 갖고 좋은 행동, 여기에서 굿이라고 표현한 이 좋은은 전문성이 높은 교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교사가 좋은 인식, 인지적인 측면, 그리고 태도 및 가치,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기술, 행동 이런 것들, 인식, 그리고 뭐 마음가짐, 그리고 행동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술 이런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좋은 지식, 그러니까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있으면서도 그리고 마음가짐이 바르면서도 행동이 적절하게 나타나면 교사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교수 행동이겠죠. 행동이 적절히 나타나면 유아들에게는 유아들의 인식도 바꿀 수 있고 태도 및 가치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행동적인 변화도 야기시킬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 교사가 어떻게 했을 때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사가 아무리 잘해도 유아들에게 뭔가 결과가 시원치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미시체계의 다른 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랑 대화를 나누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현재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도 유아들이 뭔가 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잘하게 된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면 또 학급의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이게 계속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교사가 이렇게 뭔가 지식이 뭔가 부족하거나 혹은 마음가짐이 별로거나 혹은 행동이 별로거나 이런 것들이 교사 자체의 문제가 아닐 때도 있죠. 어떤 때? 이렇게 유치원 차원에서 조직 차원 내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뭔가 의지를 다진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교사로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직에서 조직 내의 제도가 야근이 원체 많고 회의가 원체 많고 무조건 독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직적이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경쟁적이고 그러면 어때요?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죠.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주게 된다? 부정적인, 나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유치원 교실에 딱 들어갔을 때 아이들에게도 뭔가 내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면 어때요? 아이들에게도 짜증을 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조직 내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직 내의 문제. 결국에는 유아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교사가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교사가 100% 노력한다고 해서 유아들이 100%로 발달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교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뭔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보호자가 뭔가 인식을 잘못 갖고 있다. 어떤 마음가짐이 뭔가 안 좋다. 혹은 행동이 별로다. 양육 행동이 부정적이다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육적 효과가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게임으로 좀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게임에서 우리가 레벨업을 하잖아요. 아이들의 성장을 우리가 레벨업이라고 좀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만 잘해서도 안 되고 부모만 잘해서도 안 되고 조직만 잘해서도 안 되고 다 같이 잘해야 우리가 그 아이템들을 먹고 해가지고 유아들이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아셔야 지금 이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셔야지만 어떻게 된다? 그래야 그 맥락 속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문이에요. 지문은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볼게요. 유아들이 놀고 있어요. 놀이 상황일 수 있죠. 그 학급 교육과정 운영 중이니까 지문은 유아들이 놀고 있는 놀이 대화가 나올 수도 있고요. 교사가 이걸 관찰해가지고 평가한 무엇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평가한 종이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화기록 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평정촉도 한 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체크리스트로 체크한 게 나오기도 하고 혹은 또 뭐예요? 반성적 저널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교사가 유아들의 무언가를 보고 이게 꼭 놀이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들을 관찰하는 건 교사가 놀이 상황에서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손 씻을 때도 등원할 때도 하원할 때도 복도를 걸어 다닐 때도 관찰하고 있고요. 심지어 활동을 하고 있을 때도 관찰을 하죠. 활동 중에 어떤 문제 상황이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자주 나오는 뭔가 혼자서만 하고 싶어 하는 유아 뭐 이런 유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아이들을 관찰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루 일과 내내 교사는 에너지를 써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하루 종일, 하루 일과 중에 계속 민감성 있게 관찰을 하기 때문에 지문이 어떻게 나온다? 유아들의 대화 나오기도 하고요. 그 대화를 보고 뭐 작성한 일화기록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체크리스트 나오기도 하고 등등등등 여기에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에 평가와 관련된 평가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 이 아이들의 문제 상황을 반영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갈등이 악화된 상황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을 거쳤다. 아이들이 뭐를 못해서 내가 이런 활동을 계획해서 지원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지금 작품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이것의 뭐 길이를 측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자료를 제공해 주었더니 아이들이 무엇을 하게 되었다? 그 자료를 통해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도 다 같은 결과값인 거죠. 그거에다가 또 뭐도 나와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교사가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현재 상황을 파악했는데 갈등 상황이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교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들한테 물어보거나 내가 따로 자기 장악을 하거나 동료 장악을 하거나 그 안에서 동료 장악하거나 아니면 뭐 등등등 교사 연수를 하거나 그 모든 것 있죠. 교사론에 나오는 그 모든 교사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또 지문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이 관찰을 잘 못하게 되면은 이 관찰과 관련된 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활동을 계획하기 전에 무엇을 협의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래동요를 내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 활동을 하는데 조금 어려워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는데 혹은 전래동요를 선정해봤는데 이거 어떤지 봐주실래요? 하고 요 맥락에서 나올 수 있죠. 여기에 그래서 실습을 하는 실습생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서 이제 배우러 온 예비 교사니까. 그리고 또 뭐도 나와요? 현재 상황을 파악할 때 이렇게 여기를 가보면 현재 상황, 유아들의 현재 상황이 있는데 내가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 원인이 우리 유치원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교사가 어때요? 보호자한테 물어보기도 하죠. 1대1로 상담을 해가지고 면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혹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등등등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죠. 이 아이를 평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노력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기에 교사와 부모 간의 대화가 나온다. 보호자 간의 대화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다입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이 논리 구조들의 폴더 속에 모든 내용들을 종합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게 한 장으로 요약이 된다. 한 장으로 요약된다는 게 모든 키워드를 다 꼽아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폴더에 다 저장해 버린다는 거예요. 폴더에 내가 공부한 파일들을 다 속에 넣어 버린다는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게 시험장에 가기 전에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사상이나 그런 사회적인 현상 혹은 미래 사회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기본 틀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